안녕하세요. 그루터기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을 헌신했던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쫓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몰랐죠. 자신의 회사가, 자신의 성공이 모두 아내의 돈으로 만들어진 신기루였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의 배신감. 오늘 주인공 서연 씨는 그 배신을 100배, 1000배로 되갚아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루터기 달빛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테이블 앞에서 나 강서연은 남편 박재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날씨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가볍게 15년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말하더군요. 재훈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와인 잔이 덜덜 떨려 물결이 일었죠. 박재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만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응. 유진이라고. 우리 회사 신입 마케팅 팀장이야. 나이도 젊고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미안하지만 이미 마음 정리 끝났어. 박재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변호사 통해서 작성했어. 위자료는 5억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나쁘지 않을 거야. 집은 내가 가지고 넌 위자료 받아서 적당한 데 전세 구해서 살면 돼. 5억. 15년을 함께한 세월의 값이 고작 5억이라니. 그것도 제 돈으로 산 집을 남편이 차지하고 저는 쫓겨나는 조건으로요. 재훈 씨, 농담이죠? 우리 결혼기념일이 다음 주인데. 농담 아니야. 진지해.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넌 이제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 박재훈이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박재훈 테크 대표야. 직원 200명 거느리고 연매출 500억 찍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명품 하나 없이 동대문 옷만 입고 골프도 못 치고 사모님들 모임에서 대화도 못 끼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남편의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이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간다기에 나름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20만 원짜리 옷에 결혼 1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를 했죠. 그런데 그게 남편 눈에는 초라하게만 보였나 봅니다. 유진이는 달라. 명품도 자기 돈으로 사고 영어도 능통하고 골프 핸디캡도 10대야.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 너처럼 잔소리 안 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잔소리라는 게 뭐였습니까? 과음하지 말라는 것, 건강 챙기라는 것,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요. 재훈 씨, 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명품도 살게요. 골프도 배울게요. 제발. 제가 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박재훈이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됐어, 서연아. 이미 늦었어. 내일까지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그럼 위자료도 없어. 박재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 일 바빠서 오늘 집 안 들어가. 유진이 아파트에서 잘 거니까. 넌 알아서 해. 그렇게 남편은 레스토랑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 그 서류를 펼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위자료 5억 원. 재산 분할 없음. 강서연은 박재훈의 모든 재산 및 사업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 황당한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왜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하죠? 15년 동안 내조하며 살림 꾸린 게 제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서류 하단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강서연은 박재훈 테크에 대한 어떠한 경영권, 주식, 채권도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영권도 주식도 채권도 없다고요? 박재훈, 당신 정말 모르는군요. 당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이 입고 있는 명품 양복, 타고 다니는 수입차, 들락거리는 고급 레스토랑. 그 모든 게 누구 돈으로 가능했는지. 저는 레스토랑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랜만에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서연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재훈, 당신 15년 동안 절 바보로 만들었죠? 이제 진짜 바보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동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제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이 이렇게 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박재훈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용당했을 뿐. 호텔 침대에 누운 서연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15년 전 그날, 박재훈을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의 기억입니다. 2009년 4월 대학교 4학년 취업 박람회장. 저 강서연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구두굽이 높아서 발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부스를 돌아다니다 지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물 한 병 괜찮으세요? 올려다보니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생수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저도 여기 부스 운영하러 왔다가 쉬는 중이에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박재훈은 당시 29살로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아직 작지만 5년 안에 꼭 대기업 만들 겁니다. 눈빛이 반짝거리며 꿈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대단하세요. 전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서연 씨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사실 꿈이 따로 있긴 한데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 가지길 원하셔서요. 꿈이 뭔데요? 제빵사요. 빵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제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박재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진데요? 그럼 그거 하세요. 남의 인생 살지 말고.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박재훈은 제가 만든 빵을 먹으며 항상 칭찬해줬죠. 서연아, 너 진짜 재능 있다.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너 빵집 차려줄게.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서연아,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냐? 변변한 직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니. 대기업 다니는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재훈 오빠 곧 성공할 거예요. 저는 오빠 믿어요.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0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것도 제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죠. 박재훈의 회사는 아직 적자 상태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서연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곧 대박 낼 거야. 괜찮아요, 오빠.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요. 저는 제빵사의 꿈을 접고 대기업 경리부에 취직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퇴근하면 남편이 수고했어 하며 안아주고 주말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박재훈의 회사에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나 망했어. 회사 부도 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에요? 투자자가 손 떼겠대. 운영자금이 2억이 모자라. 이번 달 말까지 메우지 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돼. 2억. 저희 같은 신혼부부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요? 안 돼. 신용 등급이 낮아서 거절당했어. 서연아, 어떻게 하지? 5년 동안 키운 회사인데.
남편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재훈 오빠 회사가 어려워서 2억만 빌려줘. 꼭 갚을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뭐라 했냐? 그 남자 믿지 말라고 했잖니. 그래도 내가 고집부려서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엄마, 제발. 이번만. 안 돼. 우리도 여유 없어. 내 동생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무슨 2억을 빌려줘.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그것도 금리가 연 15%나 되는 고금리 대출이었죠.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강대리, 무슨 일이야?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퇴직금 선지급하면 1년은 더 다녀야 해. 괜찮겠어? 네, 감사합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그리고 제 적금을 모두 깨서 7천만 원. 겨우 2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여기 2억 있어요. 이걸로 회사 살려요. 박재훈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대출받고 퇴직금 선지급받고 제 적금도 다 깼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박재훈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10배, 100배로 갚아줄게. 약속해.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 2억은 정말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박재훈 테크는 다음 해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3년 후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남편은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제가 퇴근하면 고생했어라고 안아주던 남편은 이제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알아서 해. 나 피곤해. 주말에 함께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서연아, 나 골프 약속 있어. 너는 집에서 쉬어. 골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남편은 골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골프 같이 배우자고 하면 너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안 될 거야. 그냥 집에서 쉬어.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박재훈 테크는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남편은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사 가자. 이제 이런 데서 살 사람들 아니잖아. 와, 정말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15년을 월세로 살았는데 드디어 내 집이 생긴다니. 그런데 여보, 계약금은 제가 낼게요. 제 적금이 좀 있어서.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이번엔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파트 계약금 2억, 중도금 3억, 잔금 5억. 총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제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요? 남편이 제 도장과 통장을 몰래 가져가서 처리했던 겁니다. 결혼할 때 만든 공동명의 통장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 1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적금 들고 보너스 받으면 전액 저축하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는 박재훈 단독명의.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왜 오빠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 더 나와서 나중에 바꿔줄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연 씨.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박재훈 테크의 성공, 그 화려한 이면에는 자신이 몰래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요. 2019년 박재훈 테크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투자했던 돈이 물거품이 되면서 운영자금 10억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진짜 큰일이야. 10억이 필요해. 이번 달 말까지 못 구하면 회사 망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10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 은행 대출도 한도 꽉 찼어. 투자자들한테도 거절당했고. 서연아, 방법이 없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강 과장, 왜 갑자기? 내년이면 부장 진급인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퇴직금이 필요한 거야? 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남편 때문이지? 강 과장, 이러다 자네 인생 망가져.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퇴직금 3억 원. 거기에 제 명의로 된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4억 원.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 원.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지만 제가 공동 채무자로 서명했습니다. 총 10이요. 그중 10억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걸로 회사 살려요. 박재호는 통장을 받아들며 울컥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짐만 지워서. 괜찮아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회사 운영자금 6억, 남편 개인 명품 쇼핑 1억, 골프 회원권 1억, 그리고 내연녀 유진에게 준 아파트 계약금 2억.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돈으로 다른 여자 집을 사줬다는 걸.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박재훈 테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고 직원들 월급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제게 왔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직원들 월급이 문제야. 3억만 더 빌려줘. 여보, 이제 정말 없어요. 제가 퇴직한 지도 1년이 넘었고 빚도 많은데. 그럼 친정에서 빌려와. 친정이요? 친정이랑 연락 끊은 지가 언젠데요. 그래도 부탁해봐. 제발. 직원들이 월급 못 받으면 다 나가버려. 저는 결국 10년 만에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이. 서연아? 웬일이니? 엄마,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3억만.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10년 전에 뭐라 했냐? 그 남자 때문에 돈 빌리러 오지 말라고 했잖니. 이제 와서 3억? 우리도 코로나로 힘들어. 미안하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린 게 하나 있었죠. 제가 결혼 전에 아버지께 받았던 땅.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이었지만 개발 예정지라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3억 5천. 저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결혼 반대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주신 유산이었는데, 서연아, 이 땅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쓰려고 주는 거다. 함부로 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 3억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남은 5천만 원으로 회사 임대료를 냈습니다. 박재훈 테크는 또다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회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정부 사업을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했고 코로나 특수로 온라인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연매출 700억, 순이익만 100억이 넘었습니다. 박재훈은 벤츠 S클래스를 뽑았고 시계는 롤렉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서연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라고요? 저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명품 하나 없이 동대문 옷만 입고 골프도 못 치는 그런 주부. 남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저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재훈이 형수님, 음식 솜씨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형수님은 뭐 하세요? 취미나 운동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저는 그냥 집에서. 그러면 남편 친구들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공담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사를 키웠냐면요. 초기에 투자 유치를 잘했고 인맥 관리를 열심히 했죠. 투자 유치? 그 투자금이 제 돈이었는데요. 인맥 관리? 그 골프 회원권도 제 돈으로 샀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니까, 함께 이룬 성공이니까, 언젠가는 남편이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2024년 여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뒤집어두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유진이 하트. 카카오톡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보고 싶어요, 하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야근해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네, 그러세요. 저녁은 먹고 갈게. 너무 늦으면 회사에서 잘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남편이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15년을 믿고 지키고 헌신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나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뒤를 밟아주세요. 증거를 확보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세요. 탐정이 건넨 견적서. 500만 원. 비쌌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증거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탐정 사무실에서 받은 봉투. 그 안에는 남편과 유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진이가 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재훈, 매매대금 5억 원, 계약일 2019년 11월 15일. 바로 제가 땅을 팔아서 준 돈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 집을 사준 날이었습니다. 탐정에게 받은 증거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 그녀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내 연녀 유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남편이 왜 15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그 여자를 택했는지.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야근 많이 하셨네요.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재훈이 멈칫하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프로젝트가 좀 꼬여서. 그래서 호텔에서 주무신 거예요? 뭐? 저는 탐정에게 받은 사진 한 장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앞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진. 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예요, 여보? 프로젝트 회의를 호텔에서 하세요? 여자 손 잡고? 아니,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직원이랑. 직원이요? 하유진 마케팅 팀장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나머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쫙 깔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진, 영화관에서 팔짱 끼고 걷는 사진,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 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15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가 날 이해해줘. 너랑은 다르게. 뭐가 달라요? 유진이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줘. 너처럼 잔소리 안 하고 내일 이해해주고. 제가 언제 이해 안 했어요? 당신 회사 살리려고 제 인생 다 바쳤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재훈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서연아. 넌 너무 희생만 해. 나한테 짐이 돼. 짐이요? 응. 솔직히 말할게. 넌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 명품도 모르고 골프도 못 치고 사모님들 모임에서도 대화 못 끼잖아.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 대신 유진이라는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5년을 이 한마디로 끝내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이가 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이건 뭐예요? 당신이 유진이한테 사준 아파트죠? 5억짜리. 박재훈이 눈을 피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기억나세요? 제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땅 팔아서 당신 준 날이에요. 그 돈으로 다른 여자 집을 사주셨더군요. 서연아. 닥치세요. 더 듣기 싫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회사 살리려고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퇴직금 받고 땅 팔고 대출 받고 제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박재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바람폈어.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넌 맨날 집에서 찌질하게 앉아만 있잖아. 나 좀 이해해줘. 이해요? 제가 이해를 안 했나요? 했지. 했어. 근데 그게 문제야. 넌 너무 착해. 너무 순해. 그래서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그래. 유진이는 달라. 쿨하고 당당하고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나랑 수준이 맞아. 수준.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준이 맞다고요. 좋아요. 그럼 유진이랑 사세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가세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법인 통장 거래네요. 이거 보세요. 당신 회사 운영 자금, 직원 월급, 임대료, 납품대금 전부 제 명의 계좌에서 나갔어요. 지난 10년간 총 45억. 박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출 서류. 회사 담보대출 15억, 운영 자금 대출 10억. 전부 제가 연대보증 썼어요. 서연아, 그건. 그리고 이건 회사 설립 서류. 초기 자본금 2억, 출자자 강서연. 법적으로 저도 당신 회사 공동 설립자예요.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박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재훈 씨, 당신 회사는 제 돈으로 돌아갔어요. 당신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공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고 싶으시죠? 좋아요. 이혼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빌린 돈 전부 갚으세요. 45억에 이자 붙여서 60억. 그리고 회사 지분 50% 넘기세요. 법적으로 제가 공동 설립자니까 당연한 권리죠. 미쳤어? 60억을 어떻게 갚아? 회사 지분을 왜 넘겨? 못 갚으시겠어요? 그럼 회사 팔아서 갚으세요. 법원 가면 제가 이길 거예요. 증거 다 있으니까. 박재훈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회사는 내 인생이야. 제발. 저한테도 인생이 있었어요. 당신이 짓밟기 전까지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호텔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요.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서연아, 이러지 마. 박재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역겹게.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재훈. 당신이 저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연 씨 맞으시죠?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의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회사 설립 문서, 부정 증거 사진.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 99%입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남편이 제안했던 위자료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자료보다 회사가 중요해요. 회사요? 네. 박재훈 테크 지분 50%를 받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분 50%면 회사 경영권을 나눠 갖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저는 법적으로 공동 설립자예요. 초기 자본금도 제가 됐고 운영 자금도 제가 됐어요. 증거 다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럼 바로 소송 준비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서연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그냥 합의하고 위자료 받는 게 편하실 텐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인생을 남편에게 다 바쳤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박재훈이 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재훈은 여전히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 씨는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죠. 조정실 앞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박재훈은 고급 양복을 입고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생각 끝났어요. 들어가요.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정 담당 판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양측 모두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김철수 변호사와 함께 앉았고 박재훈은 자기 변호사와 앉았습니다. 먼저 박재훈 씨 측 변호사님, 이혼 조건 말씀해 주세요. 박재훈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저희 측은 위자료 5억 원을 제안합니다. 재산 분할은 없으며 강서연 씨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서연 씨 측은요? 김철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위자료 10억 원, 그리고 박재훈 테크 지분 50%를 요구합니다. 뭐? 박재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분 50%? 미쳤어? 그건 말도 안 돼.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박재훈 씨, 진정하세요. 강서연 씨 측 근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김철수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설립 문서,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투자 증빙 자료. 강서연 씨는 박재훈 테크의 법적 공동 설립자입니다. 초기 자본금 2억 원을 출자했고 지난 15년간 총 45억 원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45억이요? 네.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강서연 씨 명의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재훈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부부간의 생활비 지원 아닙니까? 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생활비요? 판사님, 2012년 2억 원 이체 내역을 보십시오. 이건 회사 부도 위기 때 긴급 투입된 운영 자금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억 원 이체. 이것도 직원 월급 및 임대료 납부용입니다. 이 모든 거래에는 차용증이 없습니다. 박재훈 씨는 아내에게 돈을 빌렸지만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박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박재훈 씨, 이 내역이 사실입니까? 박재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번 돈도 같이 쓰는 거고. 박재훈 씨가 번 돈이요? 김철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건 박재훈 씨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박재훈 씨가 가정에 기여한 생활비는 총 3억 원입니다. 3억? 네. 반면 강서연 씨가 기여한 금액은 생활비 15억 원,
회사 투자금 45억 원, 총 60억 원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건 박재훈 씨의 부정 증거입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탐정에게 받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키스 사진, 아파트 등기부등본. 박재훈 씨는 2019년부터 회사 직원 하유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강서연 씨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준 돈 3억 5천만 원 중 2억을 이용해 하유진 씨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박재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불법이라고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재훈 씨 배우자 부정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박재훈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속삭였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강서연 씨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박재훈 씨, 강서연 씨의 조건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 돼요. 회사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제 거라고요. 박재훈이 소리쳤습니다.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소송과도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 좌절, 그리고 두려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박재훈의 변호사가 속삭이며 뭔가를 설득했습니다. 잠시 후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자료 10억 원, 박재훈 테크 지분 50% 양도.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재훈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재훈의 인생도 함께 끝났죠. 조정실을 나서는데 박재훈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회사는 내 전부야.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한테는 회사가 전부였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15년이 전부였어요. 이제 그 15년을 돌려받을 거예요. 서연아. 그리고 박재훈 씨, 한 가지 더. 저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회사 통장은 제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지분 50%니까요. 모든 지출은 제 승인을 받아야 해요. 뭐? 그리고 하유진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제가 공동대표니까 인사권도 있거든요. 박재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투자자예요. 수익만 챙기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이혼 조정 다음 날부터 서연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분 50%를 가진 공동대표로서 회사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박재훈의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박재훈 테크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가보는 남편 회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회사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강서연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한데요. 예약이 되어 있나요? 예약? 제가 왜 예약을 해요? 저 공동대표라니까요. 박재훈 대표 어디 있어요? 그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박재훈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여긴 왜 왔어? 회사 출근했어요. 당연하잖아요. 공동대표인데. 공동대표라고 해서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미리 연락하고. 박재훈 씨, 저 이제 남이에요. 반말 그만하시고요. 제 사무실 어디예요? 박재훈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일단 내 사무실로 와. 박재훈의 사무실은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앉아. 됐어요. 서서 얘기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회사법인 계좌 공동관리 들어갑니다. 모든 지출은 제 승인 필요해요. 뭐? 그건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거잖아. 방해요? 제 돈이 어디로 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로 하유진 씨 해고 처리하세요. 유진이를 왜 자르는데?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요. 회사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박재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복수하려는 거야? 복수요?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저 집은 50% 가진 공동대표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리부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강서연입니다. 지난 5년간 회사 거래 내역 전부 보여주세요. 경리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가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법인 카드로 명품 구매 5억, 골프 접대비 연간 3억, 용도 불명 지출 10억, 회사 돈이 마구잡이로 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유진 명의로 지출된 돈이었습니다. 하유진 성과급 연봉의 300%, 하유진 해외 연수비 5천만 원, 박재훈이 회사 돈으로 내연녀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감사팀을 꾸렸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전면 감사를 진행했죠.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건 심각합니다. 회계사가 두툼한 보고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횡령 규모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금 탈루 의심건도 10건 이상입니다. 30억이요? 네. 대부분 박재훈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유진 씨 계좌로도 상당액이 이체됐고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회를 긴급 소집한 이유는 박재훈 대표의 횡령건 때문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감사 결과 30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습니다. 증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보고서를 돌리자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서연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이요? 그럼 이 법인 카드 내역도 조작인가요? 당신 명의로 명품 구매한 거, 골프장 지출한 거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회사 접대비야. 접대비로 에르메스 가방을 사요? 하유진 씨 이름으로? 박재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저는 박재훈 대표 해임을 건의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요. 순식간에 이사들이 박재훈 편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박재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 회사를 키웠어. 나 없으면 회사 망해.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망한다고요? 오히려 당신 있으면 망하죠. 횡령범이 대표인 회사, 누가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서연아,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훈 대표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이사 7명 중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오늘부로 박재훈 씨는 대표직에서 해임됩니다. 박재훈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리고 횡령건은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이미 준비됐어요.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박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용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씨, 제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빌 때 뭐라고 했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서연아,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책임 없어요. 저는 뒤돌아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훈 테크는 제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회사법인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고 박재훈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님, 납품업체들이 난리입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고.
대표님, 직원들 월급이 2달째 밀렸다는데요? 대표님, 사무실 임대료도 3개월 밀렸대요. 박재훈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실 제 돈으로 운영되었던 겁니다. 제 돈으로 구멍을 메우고 또 제 돈으로 월급을 주고 그렇게 돌아가던 회사였죠. 제가 돈줄을 끊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 사장들이 회사로 쳐들어왔습니다. 박재훈, 나와. 내 돈 내놨어. 3개월째 대금 안 주면서 무슨 배짱이야. 박재훈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게 전화해서 서연아, 돈 좀 보내줘 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표님,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데.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벌써 2달째 기다렸어요. 이제 한계예요. 박재훈이 혼자 남겨진 텅 빈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저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박재훈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공한 남자 뒤에는 묵묵히 헌신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린 남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2025년 1월, 저는 한 경제 잡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서연 대표님, 박재훈 테크의 공동대표가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15년 전부터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다만 세상이 몰랐을 뿐이죠. 무슨 뜻인가요? 박재훈 테크의 초기 자본금 2억,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회사 운영 자금 45억 역시 제 돈이었어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45억이요? 네. 저는 박재훈 전 대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기에 제 모든 것을 바쳤죠.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회사 설립 문서, 투자 증빙 자료.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박재훈 테크의 성공은 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기자가 자료를 넘기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밝히지 않으신 건가요? 사랑했으니까요. 부부니까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재훈 씨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세상에.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서 준 돈으로 그 여자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기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 인터뷰는 경제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박재훈 테크의 숨겨진 주인 강서연의 고백. 기사가 나가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강서연, 해시태그 박재훈, 해시태그 숨겨진 진실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헐, 이게 진짜예요? 남편 뒤에서 45억을 지원했다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 15년 헌신하고 짐 취급받다니. 박재훈 진짜 최악이다. 아내 돈으로 내연녀 집 사줬다고? 강서연 대표님 응원합니다. 멋있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였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건 좀. 복수하려고 회사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TV 토크쇼였습니다. 강서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MC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화제이시죠? 악플도 많으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두렵지 않아요. 혹시 복수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수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은 것뿐이에요. 받아야 할 것이요? 15년간 제가 투자한 돈 45억. 법적으로도 제 거예요. 그리고 회사 지분 50%. 이것도 제가 공동 설립자니까 당연한 권리죠. 그럼 박재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련은 없어요. 다만 허무하죠.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가볍게 버려질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박재훈 테크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만들 거예요.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저에게 엄청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연 대표님, 저희와 함께 강연회 하시겠어요? 많은 여성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투자자들도 연락해 왔습니다. 강 대표님, 새로운 회사 차리신다면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재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 좀 만나자. 제발. 저는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였습니다. 15년 전 박재훈이 물 한 병 건네며 다가왔던 그곳. 박재훈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명품 시계 대신 맨손이었죠. 서연아,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집도 없고 돈도 없어. 빚쟁이들이 쫓아다녀. 그게 제가 도와줄 일인가요? 우리 15년을 함께 했잖아. 제발 예정만 봐서라도. 예정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박재훈 씨, 15년 전 이 카페에서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당신 꿈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빵집 차려주겠다고 했죠. 박재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대신 제 꿈을 빼앗고, 제 돈을 빼앗고, 제 인생을 빼앗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박재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유진이랑도 헤어졌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 횡령 고발장이에요. 내일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박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나 감옥 가면 죽어. 죽진 않을 거예요. 3년쯤 살다 나오겠죠. 횡령 30억이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서연아. 박재훈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박재훈 씨, 저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 더. 뭔데? 유진 씨, 당신한테 또다시 돈 빌려달라고 하더니 차였다고 하던데요. 결국 당신도 버림받았네요. 박재훈이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박재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서연 씨가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되찾은 서연 씨. 하지만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것,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죠. 2025년 5월, 박재훈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순간 박재훈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서연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박재훈 전 대표에 대한 심경은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새로운 회사를 차릴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연아, 엄마 나야.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자 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냈구나. 뉴스 봤다.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해냈는지 몰랐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독하게 키워줘서 이겨낼 수 있었어. 우리는 오랜만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엄마, 나 빵집 차릴 거야. 빵집? 응. 15년 전 꿈이었잖아. 이제 그 꿈 이룰 거야.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해라. 엄마가 응원한다. 2025년 7월, 저는 서울 성수동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의 빵. 작지만 제 이름이 걸린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 어머니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대박 날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 박재훈 테크 직원들도 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빵 사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구운 빵들이 진열대에 놓였습니다. 소금빵, 크루아상, 식빵, 단팥빵.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빵들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집이라며? 강서연 대표님이 운영하신다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첫날 매출은 200만 원.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번 돈. 그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한편 박재훈 테크는 제가 인수한 후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 경영을 시작했죠. 그리고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이 중심입니다. 야근 수당 200% 지급, 육아 휴직 보장, 그리고 성과급 공정 분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강서연 대표님, 멋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회사 같아요.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직원 복지 덕분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죠. 1년 후 매출은 이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지분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함께 성장해요. 언론은 저를 혁신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2026년 봄, 빵집은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테크는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죠. 어느 날 빵집에서 빵을 굽고 있는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유진이었습니다. 유진 씨? 대표님, 아니 서연 씨. 유진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의 남편 빼앗고 행복 짓밟고. 죄송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 씨, 아니 박재훈 씨가 감옥 간 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만 보고 사람을 만났다는 걸요. 서연 씨는 진짜였어요. 진짜 사랑으로 헌신했고 진짜 능력으로 성공했어요. 저는 가짜였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서비스예요. 네.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유진 씨 덕분에 제가 깨어날 수 있었으니까. 유진이 빵을 받아들며 울먹였습니다. 서연 씨, 행복하세요, 유진 씨. 이번엔 진짜 사랑하시고요. 유진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거구나. 2027년 겨울, 저는 경제잡지 올해의 경영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아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헌신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15년 전 저는 꿈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빛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인정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재훈,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15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서연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3년 후, 박재훈은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사람도. 그는 작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서연 대표, 여성 경영인 대상 수상. 화면 속 강서연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뭐였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버린 보석은 이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 헌신의 대가가 배신이었지만 서연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일어섰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루터기 달빛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지금까지 그루터기 달빛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